안녕하세요, 여러분. 샘물 스튜디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올 여름 유난히 더운 날씨에 아이스크림 많이들 드셨죠? 아이스크림이 몸에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다들 하면서도 더운 날 달콤하고 시원한 아이스크림의 유혹을 떨치기가 쉽진 않으시죠? 저도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그때는 아이스크림은 우유로 만든대 그러면서 우리 애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먹게 했었는데, 지금 아이스크림이 어떤 원료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게 된 후로 그때 일을 생각하면 정말 끔찍할 뿐이에요. 아이스크림 하면 가장 먼저 어떤 브랜드가 떠오르세요? 베스킨 라빈스죠. 베스킨과 라빈스라는 매형과 처남 사이의 두 사람이 만든 회사인데요. 이 두 사람은 이 회사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는데, 당연히 두 사람 다 아이스크림 매니아였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라빈스는 콜레스테롤 수치 300에 고혈압, 그리고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실명의 위험에 시달리며 고생했고, 공동 설립자인 베스킨은 100kg이 넘는 고도 비만으로 각종 병을 달고 살다가 54세의 나이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해요. 베스킨이 죽고 난 후에 라빈스의 아들 존 라빈스가 유일한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는 아버지와 삼촌이 아이스크림으로 많은 돈을 벌었지만 어떻게 건강을 잃게 되었는지도 알게 됨으로써 엄청난 재산과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상속권을 포기했는데, 자기 아버지에게 아이스크림을 끊고 식생활을 바꾸라고 권고를 했어요. 그리고 라빈스는 아들의 권고를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그때까지 어떤 치료나 약물에도 별 효과가 없었던 건강이 차츰 회복되었고 마지막까지 장수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베스킨 라빈스의 상속을 포기한 존 라빈스는 각종 매스컴에 출연해서 아이스크림의 유해성을 알리는 환경운동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아이스크림은 어떤 원료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질까? 한번 알아볼까요? 대부분의 아이스크림이 우유나 분유에 물을 넣고 설탕과 온갖 첨가물, 그리고 색소와 향료로 만들어지는데, 아이스크림 포장지 뒷면에 나오는 성분표를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각종 첨가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첨가물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성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아이스크림의 가장 중요한 첨가물은 유화제인데요. 이것은 물과 기름이 겉돌지 않고 잘 섞이도록 넣는 것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명활성제 있죠. 이 계명활성제의 한 종류예요. 아이스크림에 들어가는 여러 재료들을, 특히 물과 지방을 잘 섞이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섞일 수 없는 두 성분을 섞이게 하는 유화제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역시 섞여서는 안 되는 것들을 섞을 수가 있겠죠. 아이스크림 속에 들어있는 유해 성분과 발암물질이 우리 체액과도 잘 섞이도록 해준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유화제를 섭취하면 장에서 몸 밖으로 내보내려던 해로운 물질이 우리 몸속에 흡수돼 버리는 거예요. 유해한 첨가물이나 위험물질이 체액에 녹아들어서 신장장애, 피부장애, 간 손상, 그리고 내장세포를 파괴하게 되는 거죠. 또 혈관의 노화를 촉진하고 혈액을 끈끈하게 할 수가 있어요. 아이스크림의 포장에 보면은 성분표가 있죠. 유화제는 천연 유화제가 있고 합성 유화제가 있는데, 물론 천연 성분은 별로 해롭지 않겠죠. 문제는 합성 유화제인데, 아이스크림을 사시면 성분표를 잘 살펴보시길 바래요. 천연 유화제는 레시틴, 사포닌 등이 있고요. 합성 유화제는 글리세린 지방산 에스테르, 소르비탄 지방산 에스테르, 자당 지방산 에스테르, 프로필렌 그리콜 지방산 에스테르 등이 있어요. 다음은 아이스크림의 부드러운 맛을 내고 쉽게 녹지 않도록 만드는 안정제인데요. 왜 우리가 과일을 우유에 갈아서 냉동실에 얼려서 이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서 먹기도 하잖아요. 그래도 왜 먹을 때 얼음처럼 사각사각 씹히잖아요. 이렇게 얼음이 씹히는 것을 없애고 입에서 살살 녹는 것처럼 크림처럼 부드럽고 쫀득한 그런 식감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안정제인데요. 카라기난, 구아검, 산탄검, CMC 등이 바로 안정제인데, 그 성분표를 살펴보면 이런 성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고 위험한 화학물질이 우리 몸속에서 배출되지 않고 그대로 남게 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또 하나는 아이스크림 속에 들어있는 엄청난 양의 설탕이에요. 보통 아이스크림 콘 하나에 각설탕이 8개에서 12개 정도가 들어가는데,
WHO의 설탕 1일 권장량은 25g인데 이는 각설탕 12개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콘 하나를 먹으면 하루 설탕 권장량을 다 채우는 꼴이 되는 것이죠. 이 밖에도 우리 입맛을 당기기 위한 인공 착향료, 그러니까 인공 색소, 인공 향료를 말하는 거죠. 인공 착향료가 아이스크림 한 개에 무려 24가지 이상 첨가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과일이 들어가지 않아도 과일 맛을 내는 것이 바로 인공 착향료예요. 바닐라 향, 딸기 향 등이 바로 인공 착향료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의 인공 향료는 발암물질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고, 또 색을 곱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인공 색소, 역시 우리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성분이 아니죠. 마지막으로 더운 여름날 아이스크림 냉동고, 요거는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들기 때문에 문을 수시로 열고 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온도 유지가 힘들고 또 미생물 번식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방부제 역할을 하는 산도 조절제나 산화 방지제가 첨가되는데, 이것이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다고 해요. 흔히 우리가 비싼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은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파는 싸구려 아이스크림은 더 해로울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별로 다를 것이 없다고 해요. 되도록이면 자주 안 먹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특히 아토피가 있는 경우 아이스크림은 가장 피해야 할 식품으로 손꼽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첨가물 때문이겠죠. 저도 옛날에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여름에 아이스크림을 냉동실에 잔뜩 쟁여놓고 먹었었는데, 아이스크림의 진실을 알고 난 후로는 정말 먹기가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갈수록 건강하게 살기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 열심히 공부하고 알아가야 하지 않겠어요?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있는데 모두 건강한 먹거리로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빌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